대출 지금 되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는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가계대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특정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6억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출은행에서 어떤 특정 은행에서 딱 나와서 저는 3억까지로 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섰잖아요. 특정 은행이. 그랬더니 주변에서 나도 줄이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정부는 다른 데서 정부가 뭐라 그랬나? 그랬더니 정부 나는 그런 적 없어. 뭐 이렇게. 근데 은행은 뭐로 돈을 벌까요? 미국의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투자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출 가지고 이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거로 제일 안정적인 게 뭘까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의 대기업 대출이에요. 근데 이자는 낮겠죠.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담보대출인데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높아요. 뭐 이상하죠.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도.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가계대출이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그 가계대출이라는 게 올해 넘어와서는 되게 많이 다른 것들로 대출이 된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들을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출은 내가 만약에 집을 구입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상반기에는 조금 풀려요. 그죠? 왜냐면 영업해야 되잖아요, 은행도. 하반기로 가면 대출부터 문이 좁혀져요. 이건 매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정부에서 야, 집 사는 거 안 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집 담보대출 내는 거 어렵겠는데? 라고 해서 벌써 예전에는 전세자금 대출, 내가 집을 사는데 어떤 전세자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들어오면 이걸 소위 말해서 갭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소유주가 바뀌는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소유주가 갭투자하는데 네가 먹이를 제공하는 건데 국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그거 안 해줘. 이런 것들이죠. 이거 조건부 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안 해주겠다라고 했죠. 그럼 또 이번에는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15억 이상은 대출 못 해줘. 이렇게 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을 뭐로 제한하냐면 비율로 제한해요. 비율로. 집값의 몇 퍼센트, LTV. 그쵸? 그 수익의 얼마, DTI. 근데 너가 빌린 돈의 원리금 다 합계를 다 합칠 거야. 원리금을. DSR.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너무, 그래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빌릴 수 있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25억은 너 비싸지 않아? 2억만 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5억에서 25억은 4억만 빌려줄게. 그리고 15억 밑에는 6억만 빌려줄게. 지금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6억까지 빌려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15억 밑에는. 근데 거기서 특정 모 은행이 저는 3억까지만 빌려주겠습니다. 이러고 딱 했어요. 그럼 어느 특정 입장에서 정부에서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줄이려고 하면 줄인다고 정부가 욕먹잖아요. 근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반으로 뚝 깎아가지고 자기 줄인다고 그러니. 그럼 다른 은행들도 저도 줄이겠습니다. 뭐 이러고 나오면은 정부는 되게 우리가 그냥 줄인다고 그랬으면 정부들 막 집도 못 사게 하냐? 너네들도 다 주담돼가지고 다 산 거잖아. 막 그런데 우리는 왜 젊은 사람들, 우리는 왜 집도 못 사게 대출을 안 해주냐? 주식은 내가 그냥 여윳돈이나 뭐 어떻게 조금 빌려서 살 수 있지만 아파트를 자기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몇 억씩 하고 심한 경우는 10억, 20억씩 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 12억, 13억 하고 평균 가격이 15억이 넘었잖아요. 아파트가. 전체 다 합쳐서.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경기도부터 점점 밀려 퍼지고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오를 것 같은데 그냥 월세도 오른데 전세 없어진대. 그럼 월세 이거 감당이 안 되겠는데 대출 받아도 집 살라 했더니 대출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계약금 내죠. 그렇죠? 계약금 내고 잔금 내죠. 마지막 40% 뭐 내요? 중도금 내죠. 그래서 40% 잔금 내잖아요. 그럼 잔금을 내는데 잔금을 낼 때 국가에서 어떻게 해줘요? 대출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출 안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죠. 왜냐면 그것들은 원래 주인이 없다가 주인이 바뀌는데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지 못하게 해서 전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근데 잔금 대출도 안 해주겠다고 얘기 나와서 지금 되게 문재인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 거죠.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물려져 있는데, 금리 상승이 된 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7월 달에 2.75로 올랐어요. 그쵸? 0.2 올랐어요. 근데 이제 8월, 요번 달 한 20 며칠인가? 그때 다시 이제 금통위 다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금통위가 아니죠. 회의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올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0.25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기존에 받고 있던, 주담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나 영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회사이거나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이자가. 그러면 지금도 이자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영세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실적이 많아서 다 그냥 우리나라 기업은 망고 땡인지 아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0.25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이게 이자가 올라가지고 아파트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0.25에서 2.75, 0.25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음 금통위가 8월 27일 예정이고요. 이때 올라갈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린다고 얘기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게 신용대출이 아니에요. 아파트담보대출 뭐 이런 거 집담보대출인데 4.77에서 7.49예요. 상단이죠. 무지하게 높죠, 이게. 5대 은행 고정형 금리 현황이에요. 고정형 금리 현황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고정해가지고, 대부분 우리나라 고정은 5년 동안 고정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변동으로 바뀌는 경우, 혼합형을 고정형으로 많이 얘기하죠. 미국의 고정형 주담대 같은 경우는 되게 30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우리는 변동이 많았는데, 지난 금리 급등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는 국가에서 야, 은행들 고정금리로 하지, 변동금리 하지 말고 고정금리로 해. 이렇게. 그래서 고정금리 20년, 30년 어려우니까 그냥 혼합형을 고정금리를 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고정금리하고 변동형이 있는, 여기 보면 고정형 금리하고 변동형 금리 요 기준만 잠깐 볼게요. 고정금리는 기준이 뭐냐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채를 내잖아요. 금융채가 이 고정형 금리의 기준일 거예요. 이것과 반대로 코픽스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5대 그 대표, 5대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코픽스예요, 코픽스. 그럼 대부분 이거는 뭐냐면은 이 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변동금리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정책대출은 뭐냐면 그런 것들 있죠.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모기지가 아니라 이 버팀목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일반 전체 대출의 100%에서 일반 대출 70%, 그 다음에 정책 대출 30%인데 이거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20%. 그리고 예전에 2억 5천까지 빌리던 거를 2억만 해준다는 거. 금액도 줄이겠다는 거죠. 줄였고,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 규제. 이것도 야, 너네 전체적으로 니네 은행은 1억이야. 이거 너무 안 돼. 이렇게 총량을 규제한다라는 거예요. 전세대출도 어떻게 하냐? 기존에는 한 5억까지 빌려줬어요. 예전. 5억까지 빌렸더니 요번에 토론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지만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 누군가 하나는 이걸 끊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지금 자꾸 내리려고 그래요. 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5억 한도에서 이 5억 정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보험을 들어줬잖아요. 100%. 근데 그걸 80% 정도를 보험을 이제 그거까지만 인정해줄게 해. 이렇게 해서 80%까지만 인정해주겠다 그래요. 근데 금액도 줄인다라는 거예요. 이제 4억에서 또는 3억으로 나중에는 얼마만큼 줄일 줄 금액도 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에 보면 전세금에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에 그것들을 DSR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DSR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의 원리금 합계거든요. 이게 많으면 네 소득에서 이게 몇 %밖에 안 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전세자금 대출까지 넣으면은 이제는 실제로 DSR 한도가 확 줄겠죠. 그죠? 이 정도로 해서 전세대출은 앞으로 주담대에 대한 대출도 하반기에 더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전세도 없어지고 있는데 월세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반은 월세고 반은 자가인데 그럼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요? 돈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것도 줄인다라는 거죠. 갈 데가 없어지니까. 되게 지금 힘든 상황. 그럼 난 전세 살 거야? 전세도 없어지지만 전세 사면 대출도 줄인다.